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과 동물을 되는 대로 몰아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너무 유명해서 패스하고 멸종화 전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스밀로도는 검치호랑이로도 부릅니다. 크기는 사자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홍적세에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번성했던 맹수로 1930년대 이후 많은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에도 살기는 했지만 두각을 나타낸 것은 공룡이 멸종한 후입니다. 생김새는 현재의 고양이나 호랑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호랑이보다 훨씬 강하고 무서운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어서 송곳니 하나의 길이만도 18에서 20cm나 됩니다.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매머드와 같은 대형 초식동물도 사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름표범은 다른 맹수들에 비해 다소 작은 체구의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남아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발견된 구름표범은 기존 학설과는 달리 일반적인 표범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 과학자들은 이 구름표범의 DNA를 일반 표범들의 DNA와 비교해봤는데 일반 표범과 구름표범은 약 40개의 DNA에서 서로 다른 점을 보였으며 이 두 개체군들은 약 140만 년 전에 분화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고기잡이삭 또는 피싱캣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중형 크기의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2008년 국제자연보전연맹이 고기잡이삭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분류했습니다. 고기잡이삭 개체군은 습지 파괴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고기잡이삭은 강가, 시냇가, 우가코, 늪, 홍수림을 따라 습지 근처에서 주로 살고 인도 소벵골주의 주상징 동물입니다. 디노펠리스는 500만 년 전에서 140만 년 전 서식했고 남아프리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까지 광범위하게 서식했던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검치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몸집은 오늘날의 제규와 다소 비슷하지만 더 강력한 앞다리를 갖고 있어서 아마도 숨어서 먹이를 기다렸다가 앞다리로 먹이를 단단히 잡아 누른 뒤 이빨로 단숨에 물어 죽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롱단 호랑이는 중국의 간수성에서 발견되었고 255만 년 전에서 216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 초기에 서식했습니다. 눈에 띄게 길고 큰 위쪽 송곳니는 제규어, 표범, 사자, 그리고 호랑이보다 비교적 더 약간 큽니다. 위쪽 송곳니를 제외하고 여러가지 형태학적으로 볼 때 호랑이보다는 검치호랑이의 표면적으로 평행적인 특징인 덜 둥그러진 모양의 이마, 길고 튀어나온 주둥이를 지녔습니다. 일제강점기 전남 천태산에서는 호랑이와 표범의 혼혈인 수호가 잡혔습니다. 수호는 100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한 희귀한 동물로 사진을 보면 꼬리가 표범보다 더 길고 굵습니다. 표범은 돔전박이라고도 하며 강변의 숲이 무성한 바위지대, 덤불, 사바나, 인가 가까운 곳 등 서식 범위가 넓습니다. 보통 단독 생활을 하며 낮에는 숲속이나 나무 그늘에서 쉬고 밤이 되면 일정한 행동권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는데 몸이 유연하고 민첩합니다. 보통 단독이나 때로는 쌍으로 또는 여러 마리가 함께 사냥하는데 몰래 다가가는 것보다 잽싸게 덮쳐서 사냥감을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린 먹이는 나무 위에 끌어올려 두고 다 먹을 때까지 며칠이고 그것에 먹으러 옵니다. 퓨마는 아프리카 호랑이, 아메리카 표범이라고도 하고 주로 야행성으로 시각, 청각, 후각에 의존해서 행동합니다. 어미를 떠난 새끼 수컷들은 다 자랄 때까지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합니다. 성질은 온순하여 사람을 습격하는 일이 거의 없고 먹이는 사슴, 비버 등이며 때로는 가축을 덮치기도 합니다. 평지에서 4,000m 고지에 걸친 평원, 사막, 열대우림 등에 서식합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파타고니아까지 분포합니다. 흑표범이나 흑제규어는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 안에서 멜라닌 색소 가대증인 멜라니즘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배에서 난 새끼들 중에 일반 표범 여러 마리에 흑표범 한 마리 하는 식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흑표범, 흑제규어 모두 아름답게 검은 털을 지니고 있지만 이 검은 털의 진하기는 개체마다 달라 본래 지니고 있는 무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색이 진한 개체가 있는가 하면 얼핏 보더라도 무늬가 보이는 개체도 있습니다. 서벌은 중형 고양이과 동물로 몸매가 매우 호리호리하지만 강인한 동물로 다리는 비교적 긴 편이고 꼬리는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다리 길이 덕분에 어깨 높이가 가장 큰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보통 황갈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고 머리 꼭대기에서 목과 등으로
검은 줄 2개 또는 4개가 지나가면서 차츰 반점으로 바뀝니다. 삭은 고양이처럼 생겼으나 고양이보다 몸집이 크고 불분명한 반점이 많습니다.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고 머리는 둥글며 턱의 근육이 발달하여 먹이나 다른 물건을 뜯어먹는 힘이 매우 셉니다. 꼬리에는 고리 모양의 가로띠가 있으며 눈 위 코로부터 이마 양쪽에 흰 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규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의 맹수로 4다리와 꼬리가 짧고 눈턱에는 돌기가 있습니다. 몸빛깔은 회색 또는 황갈색이며 검은색 테두리에 얼룩 무늬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는 산림, 강변에 접해 있는 산림에 살고 있고 단독 생활을 하며 헤엄을 잘하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숭이, 나무들보 등을 잡아먹기도 하며 악어, 뱀, 거북 등 파충류도 잡아먹습니다. 표범과 비슷하지만 얼룩무늬 중앙에 있는 검은 점이 있으며 몸이 훨씬 크고 억세게 생겼습니다. 치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유류 중에서 단거리를 가장 빨리 달릴 수가 있으며 최고 시속 110km 전후입니다. 낮에 한 쌍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합니다. 성질은 온순하여 길들이기 쉽습니다. 어릴 때는 나무에 잘 오르지만 성장한 후에는 잘 오르지 못합니다. 먹이는 영양, 사슴류이나 때로는 면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때도 있습니다. 주로 단독 생활을 하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냥을 합니다. 카라칼은 아프리카 살쾡이라고도 하고 비교적 몸집이 크고 다리가 긴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털깃빛은 주황색을 띤 갈색이고 배 쪽은 등보다 색이 밝고 약간 얼룩이 있습니다. 단독 생활을 하며 야행성이고 쥐에서 몸무게 50kg 미만인 영양까지 주로 소형에서 주형 포유류를 먹고 새, 파충류, 물고기 등을 먹습니다. 오늘은 고양이과 동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제가 소개하지 않은 고양이과 동물들을 댓글로 달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